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 회장입니다.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일요일 06시 한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들이 좀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고, 또 여러분에게 또 기운을 넣어줘야겠죠. 긍정의 기운. 하여튼 복된 기운을 넣어주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에너지, 긍정 에너지. 그런 에너지를 많이 축적을 해야지 여러분도 똑같이 또 그걸 또 발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는 매력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화법에 대해서 잠시 짤막하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이렇게 했어. 물 좀 가져와. 물 좀 가져와. 이렇게 말하면은 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완곡하게 듣기 좋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 왜 그렇게 늦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서 상냥하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 뭐 그렇게 좀 완곡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말하기 전에 어떤 단어로 전할지, 어떤 목소리 톤으로 전할지 딱 5초만 더 고민해 보면 이 송곳 같았던 말도 담요처럼 따뜻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송곳 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안 그렇잖아요. 담요처럼 따뜻한 말 하셔야죠. 그 사람의 이미지는 딴 거 없어요. 그 사소한 단어로 결정을 합니다. 딱 5초만 투자하세요. 5초만 투자해가지고 나라는 그 자신, 나라는 사람의 그런 가치를 한번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5초만 투자하면 돼. 10초도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한번 투자하셔서 여러분의 퀄리티를 높여야 돼요. 퀄리티.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그 SK 하이닉스가 D램 시장의 만년 2위로 불리네요. 만년 2위. 올해 1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은 더 낮아졌습니다. 삼성이 43.2% 정도 차지했어요. 그래가지고 1위를 지켰는데, 하이닉스는 23.9%야. 점유율을 기록해가지고, 마이크론한테도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3위로 밀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마이크론한테 완전 발렸네요. 보니까. 이렇게 하이닉스가 30년 그 메모리 반도체 1위 삼성전자를 주눅들게 하는 또 제품이 또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HBM, 하이 밴드 위스, 와이스랑 밴드 위스 메모리 뭐 이렇게 하는데, HBM 이 D램이 하여튼 그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가 봐. 그래서 HBM은 다수의 D램을 쌓고 연결해서 이 데이터 처리 용량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그 HBM3 D램이 엔비디아의 그 GPU와 함께 챗 GPT와 같은 그런 생성형 그 AI용 서버에 활용되다 보니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그 대만의 시장 조사업체인데 트렌드포스가 올해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점유율 53%를 가져가고요. 삼성은 38%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은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경계현 사장이 지난 5일에 임직원 소통 행사에서 삼성 HBM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50% 이상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D램의 만년 2위 하이닉스가 떠오르는 D램 시장인 HBM에서 앞서가고 있는 비결이 뭐냐 한번 보니까 하이닉스는 이제 임직원들에게 물었더니까 이제 물었겠죠. 물어보니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업, 그리고 경영진의 기술 리더십,
그 패키징 투자, 그리고 HBM 특화 기술력, 이렇게 네 가지를 꼽았다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2013년 HBM을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 양산을 시작을 했고, 초기 단계는 내부에서도 HBM 시장이 과연 커질까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의문이 있었는데, 이날 고객사랑 협업한 게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어요. 하이닉스는 미국의 그 CPU죠, 전문업체 AMD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하이닉스 관계자도 제품 기획과 개발 그리고 제조가 모두 오차 없이 준비됐다는 것을 높게 이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당시 하이닉스 고위 경영진의 기술에 대한 안목과 리더십도 주목할 만한 대목으로 꼭 평가되는데, 2015년 HBM 양산 이후에 그 버전이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그 하이닉스가 항상 1등을 한 건 아니었어요. 2018년에는 HBM2 때는 삼성이 또 치고 나가기도 했죠. 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HBM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 않을 거라 판단을 하고, HBM 투자에 소홀했던 그런 경쟁사와 달랐는데, 하이닉스는 그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지 않았고, 또 경쟁사에 대해서 HBM 관련 인력들도 영입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네요. 그래서 22년에 HBM3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HBM2 때는 내준 리더십을 다시 찾아왔고, 반도체업계 안팎에서는 인텔과 카이스트 교수 출신으로 2014년에 하이닉스에 합류한 이석희 전 CEO를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 이 사장이 미래기술연구원장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2014년, 16년 디램 그 개발 사업 부문장을 했고요. 16년, 18년에는 사업 총괄 CDO를 거쳐가지고 22년 3월까지 CEO를 맡았네요. 이전 CEO는 21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HBM에선 하이닉스가 1등이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어요. HBM은 D램을 여러 개를 쌓고 연결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웨이퍼 상태의 칩을 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그 패키징 기술이 경쟁력의 그런 핵심으로 꼽히는 것 같아요. 패키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개의 칩을 쌓고 연결을 해서 기존 칩의 4배, 16배 이상의 용량을 만들어내는데,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HBM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 패키징에 대해서 이익률이 낮은 중요성이 떨어진 사업이라고 평가가 많았는데, 하이닉스는 조용히 패키징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미래를 준비했고, D램과 패키징 부서 간에 긴밀히 소통을 했고요.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패키징 기술을 개발해요. 협력사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서 핵심 소재를 뭔가 독점적으로 조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발전시켜요. 웨이퍼의 그린 칩을 하나하나 잘라내가지고 패키징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칩을 잘라내지 않고 웨이퍼 상태에서는 한 번에 패키징과 테스트를 진행하는 후에 칩을 절단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통해서 패키징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거죠. 2010년에는 세계 최초로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불리는 TSV를 활용을 해가지고 WLP 패키징 기술을 고도화했는데, 이 TSV는 일단 웨이퍼 상태의 칩을 수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웨이퍼 위에 칩마다 위아래를 관통하는 구멍을 수천 개 뚫어요. 뚫고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금속 물질을 채워서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해서 사진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림을 보면은 나와 있고요. 이때 구멍을 뚫어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금속 물질을 채워 넣는다고 했죠. 채워 연결하는데, 기존의 그 전기선을 연결해서 패키징하는 그 와이어 본딩 패키징보다도 칩들 간 신호를 주고받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속도와 소비 전력을 획기적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13년 하이닉스가 D램을 쌓아서 만드는 HBM을 세계 최초로 개발, 양산할 수 있었던 것도 TSV 기술의 발전 영향이 크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난 4월에 D램 칩에 12개를 수직으로 쌓아서 24기가 용량의 HBM3 제품을 개발한 것도 이 TSV 기술이 기반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HBM은 여러 D램 칩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만큼 패키징을 통해서 그 열을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게 하는 기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이닉스는 그 방열을 위한 그 MR-MUF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하이닉스 관계자도 그 MR-MUF는 그 세계 최고의 방열 특성을 갖춘 칩 생산의 기반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MR-MUF 영어인데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기술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이 반도체 칩을 쌓아 올린 뒤에 그 칩과 칩 사이의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공간 사이에 주입하고 굳히는 공정이라고 합니다. 칩을 하나씩 쌓을 때마다 필름형 소재를 깔아주는 그런 기존 방식 대비 공정 효율성이 높고 방열에 이점을 가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3세대 HBM 제품인 HBM2E라고 있어요. 2E. 이거부터 MR-MUF 기술을 적용을 했고, 앞서서 설명한 12단 그 HBM3부터는 더 진보된 기술인 어드밴스드 MR-MUF를 도입해요. 그 어드밴스드 MR-MUF는 기존의 MR-MUF 대비 얇아진 웨이퍼가 휘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술인데, 이 방열성이 높은 신규 소재를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성은 약 3배, 열 방출은 약 2.5배 정도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우위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데, 기술 경쟁력으로 HBM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 하이닉스의 다짐이지만은 삼성전자도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삼성은 올 초에 고급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계현 사장 직속의 AVP 그 팀을 신설합니다. AVP 어드밴스드 패키징 팀이에요. GPU와 DRAM 등 2종 반도체의 그런 패키징이 중요해지는 추세를 반영해서 일종의 종합적인 턴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인데, 올 4분기께는 HBM3를 본격 양산하고 엔비디아, AMD 등 AI용 서버용 GPU 업체에 납품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AVP미 있는 천안 캠퍼스에 수천억 투자해가지고 HBM 생산 능력을 2배가량 늘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업계에서도 수주형 산업에 가까운 HBM의 특성상 이런 시장을 선점하고 고객수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놓은 하이닉스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30년 메모리 1위 역사를 통해서 양산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하이닉스보다도 상대적으로 자금 동원이 쉬운 삼성이 언제든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만난 SK그룹 고위 관계자도 하이닉스의 HBM 선전에 대해서 국어 한 과목 잘한다고 해가지고 우등생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응? 아직 삼성전자에 멀었다 답하는 것 같아요. 지나친 겸손으로 볼 수 있는데 삼성의 메모리 사업부의 저력을 알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그런 합리적인 경계심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HBM 시장의 비중은 현재 전체 DRAM 시장의 한 자릿수 수준으로 보는데, 이 HBM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AI 기술이 이제 고도화될수록 HBM의 그런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하이닉스하고 삼성의 HBM 진검 승부가 메모리 반도체 그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시장과 메모리 업계의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하이닉스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도 훌륭한 회사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랑 계속 서로 경쟁하면서 기술력을 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같이 해가지고 윈윈 하는 것보다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최연소 타이틀을 놓치지 않는 경영인이 있다는데, 최연소 임원, 최연소 사장 이렇게 새 역사를 쓴 인물이라고 해요. 97년에 입사한 이후 20년 넘게 휴대전화 사업에 매진을 했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성장과 함께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지난해는 이른바 그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GOS 논란에 휘말리면서 소액 주주들한테 아주 쓴소리를 듣기도 했죠. 사상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서 개최된 갤럭시 언팩을 앞두고 신제품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친 경영인이 바로 노태문 씨죠.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입니다. 얼굴을 보니까 약간 후덕하네요. 좀 젊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나름대로 인물은 인물이야. 최연소 임원의 최연소 사장.
제기 등에 따르니까 삼성의 사장이자 MX 사업부장인 노태문 사장이 19일 날 기고문을 통해서 삼성의 디자인 철학을 언급을 합니다. 또한 삼성의 디자인 철학이 26일 서울에서 최초 공개되는 그 신제품에 담겨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죠. 노태문 사장은 지난해 말 삼성의 MX 사업부장에 더해서 디자인 경영센터장 역할도 맡았는데 삼성의 디자이너들과 함께 우리의 디자인 전략과 미래 성장 방향성을 고민했다 언급을 합니다. 이어서 사실 삼성의 디자인 철학은 96년도에 이미 정립됐다. 바로 사용지에서 출발해가지고 내일을 담아내는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노태문 사장은 삼성의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성능보다는 경험을 더 중시하고 기술보다는 의미 있는 연기를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을 한다죠. 그리고 본질을 추구하고 혁신적인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도출했는데 노 사장이 말하는 본질을 추구하는 디자인은 간결하고 명확하고 제품 본연의 기능과 목적에 충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혁신적인 디자인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독창성을 뜻하는데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란 모든 디자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한 발 더 나가서 다양한 사회, 환경, 가치관을 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게 노 사장의 내린 정의라고 합니다. 일단 그는 오는 26일에 서울에서 공개되는 삼성전자 신제품의 삼성의 디자인 철학과 방향성이 담겨 있다고 언급을 해요. 노 사장은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을 반영을 해서 갤럭시 폴더블은 더욱 본연의 기능과 사용성에 충실하게 정제된 디자인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단순하면서도 뭔가 세련된 디자인으로 의미 있는 사용성 그리고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모두 이뤄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하던데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혁신의 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 밀리미터 두께의 차이는 사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세밀한 변화에도 고도화된 공학기술과 장인정신이 담겨있다 설명을 해요. 갤럭시 탭과 웨어러블도 이와 같은 디자인 방향성을 같이 한다고 언급합니다. 제기에서도 노태문 사장만큼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잘 아는 경영인은 없다고 평가가 있어요.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네요. 서울대 출신은 아니네 보니까. 난 서울대 출신이었던 연세대 전자공학과 졸업했고 포스텍에서 전기공학 석박사 학위를 이제 받았네요. 보니까 하여튼 공학도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성장의 산증이냐 마찬가지다. 그런데 97년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네요. 97년도에. 그래가지고 무선 사업에서 제품 개발에 관여를 했고 갤럭시 S 시리즈 개발을 이끌었어요. 그런 그가 신제품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최초 공개되는 삼성전자 스마트 신제품이 담긴 혁신이 궁금한 이유겠죠. 하여튼 뭐 능력자인 것 같아요. 일단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요일이라서 하여튼 날도 덥고 비도 오고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